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오늘은 포스코 이름만 알고 있는 철강 업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하지 않은 투자자를 위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철강을 공부하다 보면 나름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요 제품이나 원재료가 명확하고 또 생산하는 설비 방식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업황 흐름이 생각보다 명료하게 파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가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철강은 중국도 봐야 되고 미국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도 봐야 되는 것처럼 공부할 거리가 많습니다. 자, 일단 철강 산업을 처음 공부한다면 철강사의 생산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강사의 생산 방식은 크게 보면 고로 방식과 전기로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로 방식입니다. 고로는 한자로 높을 고자에 난로로자를 써서 큰 난로라는 의미인데요. 저도 한자로 쓰지 못합니다. 어쨌든 20m 안팎의 원통형 큰 난로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철강석과 유연탄을 수수로 만든 코크스 그리고 스켓을 넣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1200도의 굉장히 뜨거운 바람을 이제 불어넣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코크스가 타면서 철강석을 녹이게 되고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는 시뻘건 샘물, 선철이 만들어집니다. 이 샘물이 식으면서 고체가 되면 압연기로 눌러서 제품을 만드는데요.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열연과 후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열연이 되겠죠. 열연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기업이 포스코 홀딩스와 현대제철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고로 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은 두 개밖에 없어요. 포스코 홀딩스와 현대제철. 이 얘기는 뭐냐면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얘기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격 협상력, 가격 결정력이 높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가격 결정권, 가격 협상력 이런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품 가격이 인상이 쉬운 기업과 인상이 어려운 기업은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고로 설비를 갖춘 포스코 홀딩스와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은 협상력이 높은 기업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고로 설비를 통해서 열연을 생산할 때 원재료는 철강석과 유연탄이라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철강석이 중요합니다. 자, 철강석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습니까? 고로 설비를 갖춘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은 열연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면 일단 철강 업종의 50% 이상은 이해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전기로 방식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기로는 말 그대로 전기를 통해서 철강 제품을 만드는 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재료는 철 스크랩, 고철 같은 얘기고요. 어릴 때 엿장수 아저씨들이 모으던 그 고철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 스크랩을 전기로 해놓고 높은 열을 가해서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제품이 철근입니다. 우리나라 철강사들은 대부분 전기로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격 협상이 낮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마음대로 철근 가격을 올리기 어렵다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그럼 언제 올릴 수 있느냐? 전방 산업인 건설 업황이 좋아져서 철근 수요가 증가할 때 가능한 것이고요. 덧붙여서 철 스크랩, 원재료인 철 스크랩이 하락할 때 철강사의 원가 부담은 감소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로 방식을 통해서는 열연과 후판을 생산하고요. 전기로 방식은 철근 제품이 대표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 협상력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열연을 만드는 대표적인 원재료는 철강석이고 철근을 만드는 대표적인 원재료는 철스크랩, 고철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철강석 가격이 상승하면 포스코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다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인 열연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또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철강 업종을 이해할 때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얘기를 하나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철강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이고요. 전기로 방식보다는 고로 설비 방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상승하면 포스코가 열연 가격을 인상한다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의 철강사가 열연 가격을 인상하면 그 뒤를 이어서 포스코가 열연 가격을 인상하는 겁니다. 따라서 열연 가격을 볼 때는 중국의 열연 가격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 열연 가격의 방향은 중국의 경기 사이클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내수 경기 부양을 해서 경기 사이클이 회복으로 올라가게 되면 열연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요. 열연 가격이 상승하고 포스코의 주가가 상승합니다. 반대로 중국 경기가 침체로 들어서게 되면 열연 수요가 감소하고 열연 가격이 하락하고 따라서 포스코 주가가 하락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철강 업종을 볼 때 어떤 키워드가 중요한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키워드를 공부하는 겁니다. 포스코와 철강석, 열연, 또 중국의 그 PMI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구매 관리자들에게 시장 전망을 조사하는 것인데요.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이면 경기 상승, 50 이하이면 경기 하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키워드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기사를 검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은 기사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요 키워드들을 보고 익숙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말 이것들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철강 업종의 방향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눈에 들어오게 되고 철강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